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화제에 대한 건데, 제목으로 보시면은, 이 화제 하나면은 주술수로문, 피동문, 그것을 마스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제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는데, 어, 화제라는 것은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겁니다. 서술어 앞에 위치해서 주어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 문장에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화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주술수로문과 피동문, 피동형 문장이라고 그러죠. 피동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술수로문이라는 것은 대주어에 대해서 대수어가 설명이나 묘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주술수어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兔子尾巴很短 토끼는 꼬리가 짧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兔子가 바로 대주어고 尾巴很短 이 문장 전체가 우리는 대수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수어는 또다시 소주어, 소수어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尾巴很短 이 문장이 이 투우스라는 토끼, 이 주어를 설명이나 묘사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술수어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꿔서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이 화제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 이 문장 兔子尾巴很短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 투즈가 바로 화제가 되고 尾巴很短 이것이 바로 진술이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진술이 화제를 진술해준다. 이 문장이 화제를 진술해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진술에는 아까 말했듯이 소주어, 소술어 이것이 들어가는지 또는 주어나 소술어 절이 들어갈 건지 또는 동사구나 또는 뭐 형용사구가 들어갈 건지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것이든 들어가서 화제를 진술해 줄 수만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진술에는 어떤 어순이 위치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제라는 것은 이야기거리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야기할 만한 재료나 그런 소재를 우리가 화제, 영어로는 토픽이라고 그러죠. 자, 앞서 문장에서 이 투즈라는 것이 바로 화제였습니다. 즉, 尾巴很短 꼬리가 짧다라는 이 문장이 이 화제, 투즈를 진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 자, 这个电影我看过. 이 영화는 내가 본 적이 있다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我看过라는 이 문장이 이 절이 이 화제, 这个电影 이 영화라는 화제를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那本书 왕作家 写完了. 그 책은 왕 작가가 다 썼다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王作家写完了. 이 왕 작가가 다 썼다라는 이 문장이 那本书 이 화제를 진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진술이라는 것은 어떤 화제가 있으면은 그 뒤에 내용이 이 화제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해준다. 그것이 바로 화제 그리고 진술 이 개념인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술수로문은 특별한 어법이 아니라 화제와 그 화제에 대한 진술 이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주술수로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술수로문이 화제와 진술의 개념을 가진 그러한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살펴봤는데 이 화제와 진술이라는 것은 주술수로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문장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피동문을 표현할 때도 이 화제와 진술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 화제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여서 이 화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피동형 문장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동이라는 것은 남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수동태라고도 많이 이렇게 영어에서는 많이 이렇게 부르죠. 수동태라고 부르는데 중국어에서는 피동형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책은 다 쓰여졌다 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那本书被写完了.이 빼이라는 걸 넣어서 이 빼이가 피동형 문장을 만든다 그래서 那本书被写完了 이런 식으로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책은 다 쓰여졌다라는 문장은 중국어로 바꾸면은 那本书写完了 그냥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那本书라는 것이 바로 화제, 그 책이 바로 화제가 되고 이것이 화제가 되고 写完了 이것이 바로 진술이 된다는 것이죠. 写完了가 진술이 된다는 것이죠. 즉 写完了이 문장이 이 구문이 이 화제 那本书를 진술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살펴보면은 자, 그 책은 왕작가가 또는 어떤 누군가가 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역을 하자면은 그 책은 다 쓰여졌다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중국어로 바꾸게 되면은 그 책은 다 썼는데 여기에 어떤 이 다 쓴 주체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那本书王作家 또는 有人写完了 이런 식으로 那本书写完了지만 중간에 어떤 주어나 주체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다음 문장. 자, 내 동생이 어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쌍을 보통 우리가 낳다 그렇게 쓰는 거죠. 어떤 뭔가 아기를 낳다, 새끼를 낳다 할 때 쌍이라는 많이 쓰는데 여기 뒤에 어떤 목적어가 와서 목적어를 낳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동생이 어제 태어났다라는 것은 我弟弟昨天被生了 라고 써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我弟弟昨天生了 被이런 거 안 쓰고 그냥 我弟弟昨天生了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我弟弟 이것이 바로 화제죠. 我弟弟 내 동생이 바로 화제입니다. 그리고 昨天生了이것은 진술입니다. 즉 이 문장이 이 화제인 我弟弟를 진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문장은 내 동생은 엄마가 어제 낳았다 에서 이 엄마라는 주어가 생략이 된 것이죠. 생략이 될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내 동생은 엄마가 어제 낳았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다만 앞에 이 마마라는 주어가 생략돼서 我弟弟昨天生了 라고 해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 의미로는 화제, 我弟弟 내 동생이 화제고 그에 대한 진술로서 昨天生了를 이것이 바로 화제를 진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매료되었다. 자, 매료되었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피동의 의미가 있죠. 피동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我们被美丽的音乐声吸引了. 시인이 이게 매료시키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매료시키다지만 피동용으로 썼으니까 매료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장은 당연히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틀린 문장은 아닌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피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我们美丽的音乐声吸引了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我们 워먼이 바로 화제고 美丽的音乐声吸引了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매료시켰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매료시켰다. 이것이 바로 진술이죠. 즉 美丽的音乐声吸引了
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매료시켰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매료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워먼 화제를 진술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 대해서 워먼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매료시켰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매료시켰다. 자, 만약에 우리는 매료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워먼 시인라 우리는 매료되었다. 우리는 매료되었다. 자, 여기 우리가 매료시킨 게 아니라 매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를 매료시킨 거죠. 무언가가 매료시켰다. 우리는 화제라는 우리는 어떤 무언가가 매료시켰다라는 진술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애당초 중국어에는 피동문을 만들기 위한 어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어에는 피동문을 만들기 위한 어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봤듯이 이 화제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술에는 어떤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동문을 나타내기 위한 어법이 따로 없고, 그리고 피동문은 단순히 화제에 대한 진술의 형태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화제에 대한 여기 워먼 화제에 대한 진술의 형태로 우리가 피동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화제와 진술의 형태로서 주술스러문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됐던 이 피동문도 화제와 진술의 형태로서 아주 쉽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제, 토픽이라는 것은 앞에 봤듯이 주술스러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동형 문장을 우리가 구사할 때도 아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적용되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제, 진술, 이 개념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주술스러문뿐만 아니라 그 피동형 문장, 피동문도 우리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화제라는 것은 비단 주술스러문과 피동형 문장 이것 둘뿐만 아니라 곳곳에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자, 이 문장이 있습니다.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왔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중국어로 바꾸게 되면은 门前来了一个人문 앞에 어떤 사람이 왔다 라는 건데 자, 이 문장은 우리가 존현문 또는 제시문이라고 씁니다. 자, 저는 제시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존현문도 같은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제시문을 쓸 때 여기 앞에 이 먼치엔이 바로 화제라는 것입니다. 즉, 来了一个人 어떤 사람이 왔다. 来了一个人이 먼치엔 이 화제에 대해서 진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술. 먼치엔 문 앞에는 어떤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제, 먼치엔이라는 화제에 대해서 그 문 앞에는 어떤 사람이 왔다. 즉, 이 문장을 이렇게 진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조적으로 화제와 진술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또는 서술어 앞에는 반드시 주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화제라는 개념이 올 수도 있다. 화제라는 개념이 와서 어떤 뒤에 문장의 진술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화제라는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주술스러문 또는 그 중요한 표현인 피동형 문장 그리고 존현문, 제시문 그 외의 여러 것들도 이 화제라는 개념을 통해서 화제와 진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맞게 구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이 화제와 진술이라는 개념을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어떤 문장을 만나더라도 또는 어떤 문장을 구사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어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